일단 그러면 이 커플지옥 오신 배우님들하고 감독님 인사 먼저 네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커플지옥 만든 영화감독 앙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빈 역을 맡은 배우 박하열입니다. 네. 지은 역을 맡은 배우 김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미 역을 맡은 혜희라고 합니다.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그다음에 뭐 잠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좀 한다면은 이 커플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 소위 분류로 한다면은 인디펜던트 영화거든요. 독립 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게 그 뭐 일테면 비평가 평점이라든가 이게 좀 낮잖아요. 이제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인디펜던트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뭐 독립 영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비주류 영화 아니면 갖다가 무슨 뭐 약간 다양성 영화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데 원래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인디 영화라고 하는 거, 독립 영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같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 영화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독립 영화라고 하는 거는 지원을 받은 것도 없고 일제 지원을 받은 것도 없고 지금 이제 배급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하시고 그래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영화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그 메이저 영화들, 뭐 봉준호 영화라든가 뭐 이런 영화를 할리우드 영화에 비하면은 퀄리티가 약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소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오랫동안 만든 거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단편 영화를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드시면서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옴니버스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이 옴니버스 영화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 퀄리티의 어떤 편차가 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이제 되게 거장으로 돼 있는 뭐 피터 잭슨이라든가 샘 레이미 같은 감독들이 초창기에 만든 영화들은 정말 조잡해요. 특수효과 같은 것들도 정말 조잡하고 뭐 고민간의 최후라든가 뭐 이블렛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잘 만들었지만 뭔가 조잡하고 되게 이렇게 허술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영화들이 사실 한국에서 이제 그 의외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이야기한 그 좀 이제 인디펜던트 영화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일단 좀 이야기를 갖다 이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영화는 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일단 감독님이 이 영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뭐 조금 알고 있지만 저도 옴니버스로 어떻게 만들게 되는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처음 찍은 거는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그때 제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거의 그 저희 부서가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거의 이제 끝무렵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직장을 나가야겠구나. 그러면은 직장 이제 나가면 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치킨집을 많이 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치킨을 튀기면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나중에는 치킨을 싫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저도 거의 그런 전철을 밟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 이제 영화를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영화를 찍으면은 나중에 망해도 영화라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영화를 찍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한겨레 이제 그 영화 제작 학교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아마추어 일반인들이 영화 수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단편 영화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편 영화 이제 찍는 데 가서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경험도 없고 하니까 여기 가서 한번 영화를 배워야겠다. 이제 거기서 단편 영화를 이제 하나 찍으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냥 영화를 하나 찍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 기왕에 찍는 김에 이거를 그러면은 한 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한번 찍어서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극장에 한번 개봉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경우에 장편을 한 편을 다 찍기에는 비용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그다음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편을 자꾸 찍다 보면 언젠가는 영화를 잘 찍은 날도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괜찮은 게 있으면은 그거 묶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얍삽한 생각에 이런 그 네 편의 이제 그 연작을 찍게 됐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른 단편 이런 옴니버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단편 영화 이제 이 옴니버스 하신 분들 보면은 찍어놓고 이것저것 찍어놓고 나중에 그냥 묶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무조건 네 편의 영화를 찍겠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편에 찍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영화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독립 영화에서 이제 이게 그 보면은 장르 영화물은 그나마 좀 잘 팔리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거기는 장르 영화 팬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장르 영화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근데 장르 영화, 공포 영화로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 또 제가 찍고 싶었던 여러 가지 뮤지컬도 한번 찍어보고 뭐 코미디도 한번 찍어보고 이것저것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공포 영화 비슷하게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르들을 매 편마다 달리해서 영화를 찍게 됐고 그래서 제가 22년에 이제 모두 네 편을 다 찍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23년에 이제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배급을 하려고 이제 장편으로 만들어서 영화제도 보내고 배급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오늘이야 이제 개봉을 하게 됐네요.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그 이 영화가 이제 네 편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두 편의 배우분들이 오셨거든요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일단 배우분들이 한번 이 영화를 갖다 이제 찍으면서 그 이제 이게 사실 뭐 메이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편을 찍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찍고 나서 아마 그 극장에서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뭐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연작으로 어쨌든 찍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가 다 모였을 때 갖다 느낌 같은 것들도 좀 이제 달라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이 영화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사실 좀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제가 나왔던 부분이나 여기 배우님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다 너무 익숙해지고 하는데 극장이나 OTT나 이거에서 볼 때마다의 느낌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커플지옥이라는 영화가 사실 처음 찍은 영화이거든요. 그것만큼 사실 좀 많이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연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니까 이 영화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면은 되게 감사한 마음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커플지옥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4년 전에 찍은 영화인데 이제 영화관에서는 상영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큰 스크린으로 봤는데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고 뭔가 조금 더 잘 보여줬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컸지만 이제 두 번째 또 개봉을 하고 봤을 때는 그냥 그때 내 모습이나 저 캐릭터를 그때 내가 분석을 한 거를 그래도 고스란히 담아 놓은 그런 기분이어서 연기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었지만 그래도 작품을 봤을 때 저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독립 영화지만 상업 영화만큼 엄청 화려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도 그래도 이 영화만의 매력이
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볼수록 저는 좀 다가온 것 같아서 관객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재차 많이 보시면 매력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필름메이커스라는 플랫폼에서 오디션을 보고 유미 역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저희 매직 포션에는 랩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독립 영화와 랩을 하는 장면이 잘 그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제 장면도 아니어서. 근데 제가 오늘 영화를 처음으로 큰 극장에서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저는 연출적인 기법으로 더 재밌고 신선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저도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극장에서 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리고 재밌었습니다. 네. 거의가 매년마다 이제 그러니까 그 19년부터죠. 19년부터 이제 1년마다 만드신 거죠. 1년마다 영화를 한 편씩 만드신 거니까 이게 감독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뭔가 이제 그 발전 과정 어떻게 보면 발전 과정도 사실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 그 쉽지 않은 게 이 영화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감독을 특히 이제 감독을 갖다 이제 그 젊어서부터 뛰어들기도 쉽지 않은데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선 갖다가 이제 영화에 뛰어든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라운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도대체 왜 하시게 된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영화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직접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네. 찍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영화를 이제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는 어려서부터 시작했죠. 영화에서부터 그 영화를 좋아했고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극장에 오셔서 이렇게 영화를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영화를 만들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그게 뭐 돈이 일단은 많이 들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하는 거는 그냥 그림은 물감값에다 뭐 종이값 이제 그 정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고 노래도 내가 부르면 되니까 내는데 영화는 이게 나 혼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스태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영화를 만들려면 또 그만한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원래는 제가 그 영화과를 좀 다녔거든요. 서울예대 영화과를 잠깐 다녔는데 저 동기 중에 이제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하다가 다 그만두죠. 영화를 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만. 왜냐하면 영화를 해서 생활이 안 돼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하기 전에 제가 영화를 하겠다고 영화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영화를 찍었거든요. 하니까 이 친구들이 왜 영화를 하냐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영화를 이제 그래도 하겠다.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4년 5년이 지나서 누가 저한테 와서 누가 영화를 하겠다면 저도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느낀 게 내가 이제 영화를 좀 아는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구나. 근데 뭐 꿈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퇴할 때 다 돼서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고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영화를 이제 찍게 됐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남들 보고 영화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되게 영화를 하면서 좋은 이런 배우님들도 만나고 스태프들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전에 같으면 해보지 못할 이런 많은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림극장에 와서 저도 여기 미림극장에 여기 GV 많이 왔거든요. 별별 시네마니 뭐냐면 영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거꾸로 나와서 이렇게 말할 기회도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하면서 이제 뭐가 좋아졌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커플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시나리오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콘티를 짜는데 저는 나름 영화를 되게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봤고 실제로 제가 지금도 영화를 1년에 한 200 몇십 편씩 극장에 가서 봐요. 집에서 뭐 OTT 이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나름 영화를 많이 알고 뭔가 이렇게 콘티를 짜고 시나리오 쓰면 진짜 기깔나게 할 것 같았는데 영화를 만들면은 저는 한 편 만들고 나면은 저 사람들이 명장이 나왔다 막
이런 생각을 혼자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막상 콘티를 딱 쓰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시나리오도 보면 지문도 없고 대사만 쭉 있어요. 그래서 커플링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말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가 이제 그 바뀌어서 이제 제 이 마지막 영화가 그 오늘 보신 세 번째 영화인 매직 포션이에요. 근데 매직 포션 갈 때 보면은 그리고 어둠이 내리면 같은 거 보면 대사가 없어요. 이제 거의 많이 그림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영화를 쓸 때 전에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죠. 그래서 영화를 제가 그 나중에는 처음에 홀티 작가를 써서 했는데 제가 쓰면서 느낀 게 영화를 찍으러 가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내 그림이 다 있어야 되는구나 걸 제가 느껴가지고 쓰면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좀 더 그림도 더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뭐 말보다는 그 사람들의 심리에 집중하고 전에는 대사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다면 나중에는 그 대사보다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인물의 그런 묘사를 더 많이 늘었다든지 그래서 좀 더 그런 데서 좀 더 그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화는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 외국 영화를 자막이 없이 봐도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냥. 왜냐면 영상으로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사가 정확히 몰라도 이제 이해가 되는 그게 사실 영화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갖다가 이제 뭔가 설명을 다 이제 그냥 말로 해주는 거는 영화가 좀 재미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영화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커플링이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어요. 너무 갖다 이야기만 하고 있다. 너무 말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뒤로 이제 점점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갖다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갖다가 뭔가 이제 그 그림이 보여지고 또 이제 뭔가 이제 반전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배우님들이 이제 보시기에 그 네 편의 이제 그 이야기 중에서 뭐가 좋았나요? 본인 나온 거를 이야기해도 좋고 근데 대신에 본인이 출연한 작품을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해도 좋은데 왜 그런지를 갖다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요. 사실 이게 단편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엮은 영화긴 한데 이게 네 편이 다 있으니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주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젊은 층들이 도파민을 많이 쩔어 살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을 쩔어 사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결말이 안 좋잖아요. 그럼으로써 좀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커플지옥이라는 영화 자체가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커플링이라는 영화가 물론 뭐 기술적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은 좀 미흡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영화가 있으니까 이 커플지옥이라는 영화가 96분 맞죠? 예, 96분짜리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둠이 내리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만드셨던 매직 포션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노래도 나오고 막 일단 나오는 배우분들 되게 많고 랩도 하고 이래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또 이제 많이 보니까 저는 여친이방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독님이 그 저번에 GV 때 상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장치들 여자들이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하면서 보니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연한 어둠이 내리면은 네, 제 마음속의 1위입니다. 저는 재밌는 건 솔직히 매직 포션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어둠이 내리면이 두 번째로 좋았던 게 다른 작품들은 사실 엔딩이 다 좀 새드 엔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둠이 내리면은 새드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작품 중에 다른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어둠이 내리면이 저한테 조금 더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성을 갖다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냥 1, 2, 3, 4를 한 대로 갖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뒤를 갖다 바꾼 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갖다 구성하셨는지. 네, 그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한번 상영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다 붙이기 전에 다 네 편을 만들어 놓고 기술 시사 겸해서 그 네 편을 다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순서로 했었냐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둠이 내리면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여친 이방하고 세 번째 커플링하고 네 번째 매직 포션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둠이 내리면이 제일 무난한 영화여서 사람들이 그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영화를 딱 봤을 때 첫 편이 볼만해야 나머지를 보지 첫 편부터 이상해버리면은 안 볼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커플링이 좀 제일 이상한 영화니까 앞에 한 2개쯤 보고 그쯤 넣으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보면 그 앞에 이제 두 편의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영화의 흐름에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많이 이상해 보이지 않지 않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매직 포션을 그 당시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안 본 분들이 많아서 그걸 마지막에 넣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극장 개봉을 앞두고서 이제 개봉 이제 옴니버스를 만들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과 같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은 제 영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단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이제 이게 하루 아침에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차드 싱클레어 감독이 보이우드 보면은 배우가 12년간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감독이 한번 어떻게 변화하는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그래서 그리고 또 영화가 이제 커플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커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커플에 대한 그런 갈등이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영화가 커플링이니까 영화 그 제목과도 어느 정도는 그 뭐 부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화의 발전을 보여주겠다. 사실은 이 커플링이 저 아쉬운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집을 하나도 안 고쳤어요. 충분히 고칠 시간이 5년이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안 고친 이유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좋다고 만든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영화로 해서 또 나름 또 그 영화제 브리사 영화 판타스틱 영화제도 갔거든요. 단편 영화로서는 결과물이 그 영화제 결과만 듣고 보면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영화가 또 해외 영화 그 보면 리뷰 사이트 보면은 평이 제일 많이 좋고 나쁘고 엇갈려 있는데 어쨌든 많이 언급이 되는 영화고.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근데 저는 커플링을 제일 앞에서 두면서 제가 되게 불안했던 게 이게 나중에 OTT로 가고 뭐 가면은 사람들이 한 5분보다 다 꺼버리겠구나.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어차피 제가 이거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라리 너 저한테 솔직해지고 저의 그런 걸 있는 대로 보여주자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순서대로 가다가 갑자기 매직 포션이 세 번째로 들어온 이유는 근데 매직 포션을 맨 끝에 하면 엔딩이 끝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엔딩이 끝나는 느낌으로 뭔가 마무리는 좀 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든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어둠이 내리는 거여서 그걸 끝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로 해서 순서대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화가 제가 어디서 바뀌었냐면은 앞에 커플링하고 어둠이 내리면은 제가 커플링 찍고 한 2-3달 있다가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제가 수련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커플링을 찍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둠이 여친이 방에서는 제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편집도 제일 오래 했고 원래는 이게 처음 영화 찍었을 때가 제가 편집을 했을 때 24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영분은 17분이에요. 24분짜리 영화에서 8분을 뺐다는 얘기, 7분을 뺐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얻어낸 거거든요. 크레딧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한 씬 하나를 다 돌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많이 그 음악도 중간에 많이 바꾸고 되게 많이 바꿨는데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저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남들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뭔가 되게 아쉬운 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텀이 이제 영화관의 텀이 제 얘기인 게 이제 2번째, 3번째 이제 어둠이 내리면 한 거의 1년이 더 지나서 1년 한 반 정도 돼서 3번째 어둠이 내리면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나름대로 영화 미술이라든지 그다음 음악도 이제 더 유명하신 분들이랑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제가 뭐 심혈을 기울였다 할까? 그래서 제가 뭐 저의 나름대로 작품 세계가 바뀌었다. 그래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뭔가 저는 같은 그 계열의 영화라고 보고 앞에 두 개는 뭔가 제가 방황하던 시기, 그런 연마하던 시기 영화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아쉬움도 없고 그 같은 레벨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묶었고 근데 엔딩이 매직 포션은 그리고 눈물 흘리고 끝나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작품이 그 뒤에 갖다 이제 두 작품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앞에 여친이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그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좋은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가 정리가 안 돼서 좀 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갖다 이제 뭐 바꾸거나 혹시 나중에 갖다 만약에 이걸 갖다 장편으로 만약에 간다는 갖다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 뭔가 아쉬운 느낌.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뒤에 이제 그 뒤에 나온 것들은 매트포션 같은 경우 사실 되게 혼란스럽긴 한데 그냥 뭔가 그래도 아기가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감독님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앞에 두 개에서 약간 그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제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작품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독립 영화로서 그런 어떤 이제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제 작품으로서 이제 의미도 있고 이렇게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감독님이라든가 배우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보면서 혹시나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아무 얘기라도 하고 싶은 거 뭔가 그냥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아 예. 이쪽 먼저. 여기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일산에서 왔는데요. 예, 저는 이 영화 이렇게 재밌게 봤고 독립영화인데도 독립영화 지금껏 몇 개 봤지만 그 나오시는 분들이 다 매력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아주 예쁘시고 잘생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어둠이 내리면에 지금 앞에 계시니까 김혜은 배우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둠이 내리면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사진 그 밝을 때 찍은 표정과 그리고 그 처음 씬의 그 얼굴 표정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다른 느낌이 나는지. 그러니까 처음 장면은 약간 요부 같은 느낌이었으면은 근데 나중에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게 순진하시고 뭐 그 밝은 모습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연기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첫 번째 장면 찍을 때는 진짜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거의 메이크업이 분장 수준으로 원래 얼굴에서 많이 변형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가발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모습보다는 뭐가 많이 입혀진 모습이기도 했지만 처음에 이제 표정이나 이런 그 지은이가 초반에 가지는 좀 어두움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 성우가 이제 뱀파이어고 불구 다리도 불구인데 그 성우만 바라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빛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웃음을 잃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많이 우울했을 때 대입을 해보면서 근데 우울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막 지은으로서 일기 같은 것도 써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기 쓰고 하는 것보다는 분장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 디렉팅이나 제가 일기보 조금 더 생각한 부분들, 그 지은이가 그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갈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모습은 사실 그냥 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질문하시는 것 질문 없으신가요? 뒤에 약간. 네, 우선은 재밌는 작품 만들어주신 악미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또 열연해주신 배우님들, 이 자리에 와주신 배우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악미 감독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떻게 영화를 만드시게 됐는지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 가시면서 또 그 과정에서 또 보는 관객도 나름의 이 영화의 변화를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4개의 작품이 다 색깔이 다른데, 특히 매직 포션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힙합 뮤지컬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장르인데 사실 기성 상업 영화에서는 본 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독립 영화에서는 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게 되셨는지, 원래 힙합을 좋아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배우님, 이거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배우님들을 좋아하게 되면 과거의 작품들을 다 찾아보게 되거든요. 정말 작은 단편이나 단역을 하신 것까지도 다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 배우분들이 어떻게 변화해 오셨고 성장해 오셨는지를 볼 수 있어서 이런 독립영화나 단편이 또 굉장히 팬들한테는 소중한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 모두 나중에 또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 뵙게 되면 너무 반갑게 뵙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 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힙합 뮤지컬을 만들게 된 거는 일단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고요. 공연도 제가 많이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힙합도 많이 즐겨 듣습니다. 물론 힙합뿐만이 아니라 앞에 이제 어둠이 내리면 이제 재즈도 있다시피 해서 제가 다 그 당시에 제가 즐겨 듣던 그 뮤지션들 이제 음악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제 뮤지컬 영화를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뮤지컬은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재가 지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요즘에 저는 이 매직 포션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요즘에 그 젊은이들 세태를 한번 보이고 싶었어요. 명품 선호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뷰티즘,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선호하고, 그래서 외모에 너무 지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젊은이들의 그런 거라면 음악도 그런 힙한 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힙합 뮤지컬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보면은 이제 김민 배우님이 보면은 팬티만 입고 나오잖아요.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그게 뱃사공이라고 있어요. 힙합 뮤지션 중에. 인천에 나온 또 힙합 뮤지션인데, 그리고 뱃사공에 탕야라는 탕아라는 앨범 보면은 팬티 차림으로 이렇게 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되게 이미지가 뭔가 좀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미시 감독님한테 그거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입혀버리더라고요. 저는 느낌만 이렇게 가져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힙합을 좋아하고, 어쨌든 영화의 그런 주제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힙합이 어울리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저도 보니까는 힙합 뮤지컬은 못 본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뮤지컬 영화가 인기가 없거든요. 에밀리아 페레츠도 완전 폭망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뮤지컬이라는 게 분명히 한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러맨도 지금 보니까 그것도 망하고 있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영화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니까, 뭐 이런 걸 독립영화로 안 만들면 상업영화에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괜찮으면은 누군가 보고 저한테 와서 이거 장편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저는 좋은 거고. 그래서 뭔가 이게 독립영화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멋대로 만든 거니까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그게 독립영화의 장점이겠죠. 네.
한국서 아마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한 적이 아마 없을걸요 아마 거의. 최근에도 갔던 유승용하고 염정력 인생 아름다운가 뭔가 예, 뭐, 그 영화 좋긴 했는데 흥행적으로 아마 크게 네. 성공 못했을 그 거예요. 같은 경우도 갖다 이렇게 근래 만든 뮤지컬 영화인데 좀 별로 안 됐고 한국에서 만든 뮤지컬 영화가 아마 된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아까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여친이 방에서 그 주인공의 친구가 이제 캔 음료를 먹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혹시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주인공의 친구가 극 중에 또 어떤 장치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두 가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알아봐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그 영화 이제 보면은 또 여러분들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에 그냥 나오는 장면은 없거든요. 그 다 어떤 눈에 보이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저는 이제 그 캔을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이 친구가 계속 캔을 따는데 못 마셔요. 앞에 보면은 뭔가 이 친구가 그 욕망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그 진타라는 그 같이 나오는 친구가 이 그 주인공 상상하는 인물이거든요. 이게 아까 보면 같이 사는 여자도 상상이고 모든 게 다 자기 망상이에요. 저는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망상증 환자 이야기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평소에는 원래 본 모습은 말도 더듬고 그 진타라는 친구가 말도 더듬잖아요. 본태 모습이 나오고. 왜냐면 이건 내 모습이고 여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자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 이상형 같은 거니까 뭔가 멋있고 거칠고 남성답고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걸 뭔가 이 캔을 매번 딴 거는 뭔가 이 친구 욕망이 뭔가 있는데 그게 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버리고 가고 못 먹고 따는 것까지만 나오는데 맨 끝에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그거 따고 마시거든요.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찌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의 이런 그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하나의 그런 눈으로 보이는 장치로서 탁 소리 나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 또 다른 질문이 또 뭐였죠? 제가 두 번째 질문 잊어먹었는데. 진태 역할에 대해서. 진태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형.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아까 이게 많이 고쳤다 그랬잖아요. 여친이 방이. 원래 그 보면 여친이 방에 나오는 이 친구가 되게 잘생겼어 주인공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설정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이 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옆에 거울을 바라보면은 그게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마저도 상상이었던 거였어요. 원래 근데 제가 그러니까는 촬영한 그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거 안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래 그러면은 이번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뭔지 아쉽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상이고 상상이고 이제 그런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은 여친이 방 만들었을 때 그 엠번방 그때 사건이 막 터졌는데 그 엠번방 그 잡힌 범인들을 보니까 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다 찐따같이 생겼고 얘네들이 보니까는 이런 그런 그 여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인물 이런 거 보고 영상 속에 이런 거 보고 이 여자들의 모습을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영화에서 제가 만든 이제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상상 속에 그 성인 잡지에서 봤던 여배우랑 내가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디 배달 갔는데 거기 여자도 사실은 그 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던 그 인터넷 방송에 그 여자로 착각을 하는 거고 몽땅땅 그런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런 요즘에 그런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 한번 그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영화를 못 만들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거 잘 안 드러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가 또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내 의견을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배운 거예요. 그 영화 찍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찍고 나면은 아쉬움도 많이 났고 찍는 중간에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영화부터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남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찍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메이저 영화하고 인디 영화하고의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메이저 영화는 간섭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감독한테 편집권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논란이라든가 뭐 스필버그 정도만 있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갖다 그 영화사에서 아 지금 갖다 이 편집본 이거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감독이 아무리 뭐라고 못 고쳐요. 그걸. 근데 이제 뭐냐면 어쨌든 인디 영화는 내가 만들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 영화에서 원래 그래서 이제 그 인디 영화들이 갖다 처음에 이제 그 유명하지 않은 신인 감독이라든가 이런 감독들이 갖다 이제 인디 영화를 만들어서 어떤 영화제에서 발견되고 막 이제 이럴 때 제일 높이 사는 게 사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만드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되게 뭔가 새로운 뭐 독창적인 거, 그다음에 뭐 도발적인 뭔가가 있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 영화를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뭔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니까 인디로 만든 거니까 되게 뭐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 갖다 이제 뭔가 이제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갖다 이제 조언도 듣고 왜냐면 갖다 이제 사실 인디 영화 같은 데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갖다 조명이거든요. 조명을 못하면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갖다 이제 테크닉적인 어떤 조언들은 받아야 되지만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그 편집이라든가 이야기를 결말을 어떻게 가는가 이런 부분들은 자리 방식대로 가는 것들이 사실 제일 갖다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질문 또 더 없으신가요? 질문? 그러면은 일단 감독님이 혹시 그냥 그 좋아하는 감독이라든가 좀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영화에 어떤 뭐 영향을 받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은 그런 얘기 한번 풀어주시죠. 네. 네, 저는 그 제 영화사 이름이 바텔테스트 픽처스거든요. 이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병맛이에요. 병맛. 병하고 테스트 맛. 병맛 영화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사를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제가 이제 B급 영화, 병맛 영화. 그러니까 병맛이 사실은 이게 병이 아니 제가 알고는 그 병신 같은 맛의 줄임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독특하고 뭔가 남들이 안 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그 진짜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B급 장르 영화 포지션을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실제로 제가 그런 영화들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피터 잭슨 이런 감독도 제가 샘 레임이나 이런 영화들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 좋아하고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고 저는 그런 모든 그런 그 팀 버튼 감독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제가 저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감독 중에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하우스 네, 하우스라는 영화인데 그 감독 영화 제가 그 영화제도 가서 그 기획한 영화에 그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면서 제가 굉장히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으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고정관념들이 다 문제가 있구나. 우리 막 만들어도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하우스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느끼고 제가 그래서 DVD도 구매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또 데이비드 린치 감독도 또 어려서부터 되게 좋아했고 올해 또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70년대 영화들이 그런 이상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영화들이 많이 있고 금방 얘기하신 이제 하우스 감독 오바야시 노부히코라고 하는 감독인데 그 감독 같은 경우는 갖다가 이제 되게 그 정석으로 만든 영화들도 잘 만드는데 하우스 같은 영화들 보고 있으면 갖다가 그 당시에 그런 일본에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영화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우스 같은 영화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영화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상영한 적이 갖다가 이렇게 조금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상영될 일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병만 영화라고 하는 어떤 트라우마 픽처스라고 이제 미국에 이제 있는데 그 영화사에서 이렇게 나온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제 병만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국내에 아마 수입된 것들 조금은 있을 거예요. 조금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잘렸고 이제 그게 많기 때문에 한번 구해보시면 이제 재밌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원래 이제 그 인디 영화 그 안에서는 이런 식의 그 뭐 병만 영화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 장르적인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장르적인 어떤 그런 그 도전이라든가 뭐 실험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은 유난히 뭐가 있냐면 갖다가 이제 그런 그 인디 영화에서 독립 영화에서 장르적인 전통이 좀 약해요. 대부분 다 예술 영화라든가 작가주의적인 그래서 뭐 일상을 그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많은데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갖다 감독님이 갖다 이제 이런 쪽을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갖다가 이제 그 한국의 그 독립 영화를 만드는 이제 특히 영화사라든가 배급사 같은 데에서도 그 장르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장르적인 어떤 그런 그 컨벤션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갖다가 작품성이 있는 그런 영화들을 갖다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국도 좀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영화사들이 근데 100만 영화를 만들 것 같진 않고 그래서 100만 영화를 갖다 더욱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아 예. 질문 저쪽에. 지금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저기 좀. 큰 소리로 할게요. 네 예. 해주세요. 그 여기 나오신 세 분의 배우님들이 출연하신 어둠이 내리면하고 매직 포션하고 저는 이제 네 작품 중에 제일 좀 재밌게 봤던 이유가 앞에서는 좀 숨겨져 있는 진실들이 있고 그게 뒤쪽에서 약간 반전으로 나왔던 게 특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리면에서는 특히나 시놉시스를 2023년에 유튜브에 이제 감독님께서 예고편 올리고 시놉시스도 이렇게 올리신 거를 봤었는데 그때부터 생각했던 저의 상상은 이 두 분이 바에서 만나서 돌아와서 남자친구를 배신하고 박하월 배우는 뭔가 숨기는 게 미심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긴장은 되고 또 김혜원 배우님도 뒤에 굉장히 밝고 순수한 모습과는 달리 앞쪽에서는 뭔가 음흉한 이 남자친구 언제 배신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기를 두 분이 하실 때 저는 이제 시놉시스를 보고 이런 반전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관객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조금은 내 본 모습, 내 의도 이런 것들을 숨겨서 연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하셨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좀 되게 극단적인 씬을 찍으셔야 됐는데 그 시나리오 보고 당황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나름 그 격투 액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진 않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에 갔을 때 느낌이랑 바에서 있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대본 받았을 때 제 역할 이름이 데이빗이 아니라 대근이라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오디션을 안 보고 캐스팅이 됐어요. 연극을 하다가 감독님이 보시고 그냥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은이라는 인물이 바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남자를 꼬시는 그런 인물이랑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먼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가발도 쓰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에 나타난 것처럼 이 장면이 좀 재밌으려고 하면은 데이빗 또한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 인물은 여자 앞에서는 데이빗이라고 뻥을 쳐요. 유학 갔다 온 척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은 이 친구는 이름이 원래 대근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냥 알바생이에요. 알바생인데 얘가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여자를 토막살인하면서 어떤 성욕을 성취하려는 이제 그런 인물로 좀 설정을 해서 그 바에서 그런 이상한 대화를 했을 때 안경 올리는 것도 살짝 어색하고 말하는 것도 살짝 힘들어가 있고 바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요. 예, 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 영화의 오디션을 봤을 때 그 전에 203호라는 짧은 단막 낭독극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 낭독극 대사로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그 여자도 남자를 속이고 모텔방에 데려와서 나중에는 나중에 죽이거든요. 왜냐면 그 남성이 이 여자를
예전 과거에 성추행을 했던 성폭행을 했던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203호 여자의 대사로 오디션을 보고 붙었는데 처음에 이 시놉시스랑 시나리오를 봤을 때 조금 지은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랑. 그래서 뭔가 이 바에 들어왔을 때 이 남자를 내가 속이고 데려온다, 여기까지의 약간 저의 목적이 좀 제가 그 전에 했던 작품에서 조금 생각을 빌려온 것도 있고, 또 초반에 그런 모습들을 그때 전에 했던 작품에서도 많이 이렇게 데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 역과 지은의 역의 중간 부분을, 왜냐면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초반이랑 끝에는 사실 제 모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반이랑 데이비 처음 만났던 바 부분까지는 그 전에 했던 작품의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203호를 제가 인천문화재단에서 연극까지 하게 돼서 좀 인천과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격정적인 막 씬이 있고 봤을 때 배우로서 저는 되게 흥미롭고 안 해봤던 연기여서 설렜는데요. 문제는 유미의 역할이 첫눈에 반해야 되는 역할인데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민망하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분장팀이나 헤매 실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청했었고요. 액션씬 같은 경우는 그 스윙어 역할로 나온 김한 배우가 액션 그 스쿨을 오래 다녀서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김한 배우님께서 되게 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했는데 찍고 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 환 배우님께 많이 의지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유미 배우님 그 씬을 잠깐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이게 원래 제가 캐스팅할 때 아까 성폭행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영화고 하니까는 캐스팅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사실 엔딩이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엔딩이 여기서는 남자로 변했는데 남자로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시나리오 썼을 때는 남자가 이제 여자랑 그 성관계를 하면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남자를 사귈 수 없다. 그러면은 성관계 장면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독립 영화에서 제가 돈 이 정도 주는 결혼티에다가 제 그 이름으로는 도저히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진짜 캐스팅을 많이 해보려고, 그렇다고 또 왜냐면 또 되게 미인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 미인 배우의 그 이름 노출까지 있고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뀌어서 지금 타협을 본 게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왜냐면 저 또 해외 리뷰 사이트 보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드래곤킹을 비난하느냐 그래서 이거 막 되게 막 짜증난다 그런 리뷰가 꽤 있어요 정말로. 거기서 꺼버렸다는 둥.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참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약간 이제 폭행하는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캐스팅이 쉽지 않았는데 우리 유미 배우님께서, 우리 헤이 배우님께서 어려운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영화가 또 충분히 저는 영화 보신 분들이 납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우리 수미 배우님이 그 영화에서 사실 약간 평범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못생긴 그런 역할에 비스무리한데 배우님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예쁘고 귀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연기도 잘하시고 랩도 잘하시고 어쩔 수 없이 뽑아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헤이 배우님하고 두 분 다, 수현 배우님이랑 두 분 다 예쁘신 분인데 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수현 배우님은 동글동글한 느낌이고 여기 배우님은 서구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세운 마스크에서 다른 느낌으로서 약간 좀 다른 느낌은 나겠다. 그래서 그렇게 또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원래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기획한 대로 그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계획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고 뭐 시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영화 찍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들도 꽤나 많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갖다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네. 더 뭐 질문 없으신가요? 더 뭐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까?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그 처음 하신 거고 일단 예, 처음으로 이제 장편 영화 어쨌든 옴니버스 갖다 이제 개봉도 하신 거고 배우님들도 갖다 이제 작품도 이제 됐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일이 있으니까 한 마디씩 갖다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그냥 덕담이라도 한마디 이제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그 장편 영화라고 해서 개봉했는데 사실은 이게 단편 옴니버스물이라서 저도 이제 긴 호흡에 한번 장편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간 이제 나름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그 수련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장편을 찍을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돈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다음에 가족의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그렇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제가 그 배급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이게 관객 한 분 모신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제가 굉장히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도 오고 토요일 날인데 이렇게 와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뭐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래서 한국 영화 뭐 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극장에 이렇게 영화를 많이 와주셔야 또 다른 분들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 누가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줘야 그 돈이 또 다음 영화를 또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이 되니까 그 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영화들도 이렇게 많이 와서 봐주시고 극장에 와주시고 또 인천에 또 이런 그 멋있는 그 옛날 그런 그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극장에서 또 영화를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또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영화가 커플족이라서 제가 시간이 4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계속 불륜하는 역할만 계속 했어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랑 계속 또 불륜하는 일일 드라마 또 역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한테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이 불륜 이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죽을 때까지 일단 불륜을 위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커플지옥 GV를 또 저번에도 뵀던 관객분들도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비 오는데 저희 교회 분들이 현수막도 해주셨거든요. 개봉 축하한다고.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 연기하고 원장님이랑 학생분들도 와주시고 이렇게 진짜 비 오는데 와주셔서 일단은 정말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글도 좀 쓰고 있고 또 영화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초기 단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조금씩 감사하게 하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기뿐만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배우로서도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비 오는 날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본업이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커플지옥 이후로 아무런 작품도 찍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다시 연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경험을 많이 쌓고 열심히 해서 여러 관객분들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아마 이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도 볼 수 있고 나오신 작품들도 이제 아마 계속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오신 것처럼 이제 계속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작은 영화들은 조그맣게 이야기를 계속 이제 뭐 친구한테 이야기하든 SNS로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니까 계속 많이 좀 봐주시고 이야기를 널리 갖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힘냈습니다. 감사합니다.